기계가 특히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열을 받아서 팽창한 거를 예측해서 설계를 하잖아. 정상 운용 범위 안에 들어갔을 때 온도, 팽창률 계산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온도 범위 도달해야 제대로 압축력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컴프레션 테스트를 하려면 그 온도까지 올려놓고 테스트를 해야지. 그냥 식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식은 상태에서 압력이 컴프레션이 제대로 된다면 그게 문제. 그럼 문제지. 그럼지 열이 올라왔을 때 어마어마하게 마모가 된다는 뜻이잖아. 넌 이해되니? 네. 아니, 이거 거짓네요. 어디서 거짓말을.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나중에 기억이 오래 남아. 온도를 네 올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왜? 폭발하려고. 아니, 완벽한 문장. 팽창을 하면서 작동 온도까지 팽창을 하면서 최고의 그 시링을 만들어줄 수 있는 모양이 딱 나오게 돼요. 근데 그 모양이 안 나온 상태로 압축 시험을 하게 되면 의미가 없게 되죠. 이 정도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가 해봐. 이제 이게 완벽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이불을 뱉어보면 진짜 머리에 엄청 오래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적정 온도가 돼야지만 완벽한 기밀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 그래서 조금 먼 예를 들자면은 저기 이제 어떤 전투기 중에 블랙버드라는 전투기가 있는데 이 친구는 지상에 있을 때는 기름이랑 오일이 줄줄 새요. 왠지 알아요? 그런데 고장난 거 아니에요? 고장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친구거든요. 고장난 거 아니에요? 왼쪽에서 오른쪽 아니야 왼쪽 가운데 세 번째. 일단 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투기인데 그럼 왜 지상에서 질질 세게 만들어 놓느냐. 공중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갈 때 이 기체의 온도가 엄청 상승해서 엄청 팽창을 해요. 팽창하면서 기밀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기밀을 해줘요. 팽창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벌어져 있던 게 열로 인해 팽창하면서 이렇게 붙어버린단 말이죠. 아.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냉각돼 있을 때는 이만큼씩 실린더랑 피스톤 이만큼 벌어져 있는데 팽창하게 되면 이만큼 붙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냉각돼 있을 때 컴프레션 테스트를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 지점까지 이제 온도를 올려줘야 된다. 그래야 이 작동 온도, 실제로 작동할 때 얼만큼 기밀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냉각 상태에선 컴프레션 테스트라는 게 의미 없는 테스트가 되는 거죠, 사실은. 거기로 다 세버리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실제 작동할 때 압력을 측정하는 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려는 뭐 그런 거잖아요. 열에 민감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근데 압축을 테스트한다라는 말은 물리적 팽창력을 무시할 수가 없고 그 물리적 팽창은 열에 의한 원인으로 만들어지는 변화니까 그 열의 변수를 무시할 수가 없지. 뭐 아까 SR-71 예를 들었지만 콩코드도 그래. 콩코드도 심해. 이 정도 조종석에서 보면 실제로 이 정도가 늘었다 줄었다. 지상에서 이제 테이크업하기 전과 초음속 비행을 할 때 노릇노릇 정도. 두 개의 게이지가 있어. 실린더 안으로 들어가는 관에, 이건 테스터니까 테스트 장비에 이제 게이지가 두 개 있다는 뜻이지. 그럼 실린더 안으로 들어가는 압력을 공급하는 뭔가 관이 있겠지. 그 관에 게이지가 하나 있고 실린더에 직접 연결해서 관이 하나 있을 거야. 게이지가 하나 있을 거야. 그러면 실린더의 압력을 보내는 압력이 게이지에 표시가 될 거고 실린더에 들어가서 실린더 안쪽에 압력을 표시하는 게이지가 하나가 있겠지. 이 두 개의 압력이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걸 계산하는 거지. 같아야 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differential pressure라고 부르는 거야. 왼쪽에 게이지가 두 개잖아. 왼쪽 거는 컴프레서에서 들어오는 압력을 표시할 거고 이게 이제 네가 아까 얘기했던 그 펌프 그거라고 보면 돼.
펌프는 두 개 중에 오른쪽 게 있는 거야. 그 바퀴 쪽에만 그렇죠. 바퀴 쪽에 압력만 할 수 있는. 그치? 그 펌프에서 손으로 눌렀을 때 들어오는 압력은 중요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쭉 눌렀을 때 그 자전거 펌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전거 펌프. 그럼 발로 밟고 아무튼 뭐 손으로 하든 발로 하든 아무튼 쭉 누르면 실린더를 눌러서 압력을 만들어서 그 관을 통해서 자전거 바퀴로 압력을 넣잖아. 그러면 들어가면 지금 여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딱 눌렀을 때 실린더 안쪽에 있는 압력은 체크밸브를 이용해서 그 관으로 들어가긴 해도 다시 그쪽의 압력이 다시 돌아오지는 없어. 체크밸브 때문에 돌아올 수는 없어. 그러면 내가 미는 순간 내가 만든 압력이 이 관, 이제 자전거 튜브랑 연결된 그 관에 압력이 공급이 될 거고 그 관에 게이지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튜브랑 지금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연결되어 있어. 그러면 튜브 안에 압력이 결국은 이 관의 압력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똑같은 원리 지금 여기에. 응? 그러면 여기 네모나게 생긴 거 안에 밸브가 책 밸브가 하나 있을 거야.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 게이지가 한쪽은 아예 호스 끝쪽에 달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책밸브가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그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기기 이상하게 되고 쓰기가 엄청 불편하겠지.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 밸브 또 아니에요. 발펌프나 뭐 이런 펄프에도 보면 게이지가 여기 펌프에 붙어 있어. 근데 이제 이 관 자체가 압력을 타이어 안에 있는 압력과 똑같은 압력을 유지하게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공기압을 맞추고 나서 뽑을 때 푸식 하고 바람 빠진 소리가 난다고. 이 관의 압력이 차 있는 거야, 그만큼. 그러니까 그 같은 원리니까 이것도 이런 사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요 이제 실린더까지 연결된 요 감겨 있는 관 안에 있는 압력이 오른쪽에 있는 게이지에서 표시가 될 거고 왼쪽 거는 그 네모난 박스 안에서 밸브에 의해서 컴프레서 들어오는 압력만 표시를 해주는 거지. 이해되지? 네. 이해되죠? 안 되는 것 같아? 안 되면 빨리 손들어. 빨리 손들어.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 안 되는 사람 손 내려. 돼요. 됐어요. 됐을 거예요. 자전거 펌프뿐만이 아니라 뭐 저기 자동차 공기압 넣는 것도 다 똑같은 원리야. 근데 이제 그게 저게 있어. 하나 예를 들자면 이런 건데 관이 긴 경우 약간의 압력 오차가 생길 수 있는 거지.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릴 감겨져 있는 거 있잖아. 자동차는 그래서 오류가 심한 거예요. 그렇게 하잖아. 감겨져 있는 거 쭉 빼서 연결을 하고 압력 쭉 맞춰놓고 픽 뽑지. 그게 압력이 공기는 압축성이 있기 때문에 오차가 생겨. 이거 길잖아 이게 압력이. 그러니까 압축력이 더 커진다고 그래서 오차가 생길 수 있어. 작업장 따라 4m씩 되는 것도 짧은 걸 써야 되죠. 압력 오차가.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쭉 갖고 와서 게이지에 연결해서 이렇게 넣는 건 괜찮은데 왜냐면 호스만 갖고 오고 게이지는 저기 벽에 붙어 있는 이런 센서식 쓰는 경우 있잖아. 그런 게 문제인 거야. 아, 그게 오차가 생길 수 있지. 유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포텐셜로 존재하고 있다가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키네틱으로 전환이 되지. 그래서 키네틱으로 전환이 되면 될수록 포텐셜은 낮아지는데 포텐셜의 대표적인 변수가 압력이거든. 그래서 유체의 속도가 증가하면 반비례. 갑자기 속도가 증가하는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야? 포텐셜에서 왔거든. 그래서 압력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두 에너지 사이의 상관관계, 변화량, 이걸 정리해 놓은 이론이 베르니의 정리야. 갑자기 유체가 속도가 빨라져서 누가 뭐 선풍기를 분 것도 아닌데 갑자기 빨라져? 빨라지면 이유가 있는 거야. 그치? 그 빨라지는 게 어디서 빨라졌느냐 이거지.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왔느냐? 압력 에너지에서 온 거야. 그래서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압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 개념만 이해하면 돼. 그걸 거꾸로 이용한 게 이제 비행기의 양력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근데 거기에 양력이 왜 생겼느냐라는 걸 설명하려면 거기에 이 양력에 이제 적용되는 변수도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뭐 유체 점성까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
점성을 인지 못하면 양력을 설명하기가 힘들어. 불가능해. 갑자기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 있는 속도가 왜 빨라지는데? 라고 설명을 어떻게 해요? 즉 조이는 방향과 나오는 그 풀는 방향에 나사 산 사이에 유격이 있단 말이야. 그 유격 때문에 걸어서 딱 돌리면 벌어지는 유격이 생기는 거지. 아 이게 참 해보자는 내가 이거 이해를 못해서. 아 이렇게 딱 이걸 딱 풀어 이게 이 상태에서 풀다가 딱 이 상태를 딱 넣으면은 다시 딱 넣을 때 벌어진다 말씀이신 거죠? 왜요? 나사 산의 유격 때문에. 이 조이는 곳에 그 나사산과 나사산 사이 유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반대 방향이잖아요. 뭐 냉장고야 냉장고나 이런 것들이 위에서 한 방향으로만 누르니까 상관이 없는데 좌우로 움직이는 경우는 오차가 생길 수 있지. 위아래로 좌우로 움직이는 거. 대표적인 게 이제 모피스 패너인데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정밀하게 제어하거나 조절하는 쪽에서는 항상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지. 한쪽 방향으로 이제 제어해야 되는 이런 게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그런 경우도 많아. 하여튼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돼. 시계도 그래. 시간 맞출 때 시간 안 맞춰봤나? 바늘시계 시간 맞출 때 내 시계가 빨라. 그럼 거꾸로 돌려갖고 뒤로 돌리면 안 돼. 앞으로 돌려서 와서 맞춰야 된다고. 그것도 같은 이유야. 망가져. 기계와 기계의 오차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시계도 이거 레버로 돌려서 보면 까딱까딱 움직이는 사이에 바늘이 많이 유격이 있어. 그쵸. 그래서 정밀도를 맞출, 특히 손목시계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정밀도가 높은 것들은 시간이 가는 방향으로 테이블 돌려서 시간을 딱 맞춰줘야 돼요. 그 같은 이유라고 보면 돼요. 계속 역방향 돌리니까 점점 오차가 커지는구나.